장관님, 작년 9월에 대통령께서 천안문 막루에 쓰셨어요. 대단히 파격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려가 있기도 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고요. 오바마 행정부의 노골적인 압력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국민들이 생각하기도 그렇고 정치권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대한민국 외교가 뭔가 균형자적 외교 측면에서 열강들 속에서 뭔가 자신의 독자적인 행보들을 시작해 나가는 그 첫걸음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성원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1년 좀 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중국은 포기하셨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9월 초 작년 9월 초 중국 방문을 포함해서 저희 정부의 그 한중 관계에 대한 입장은 처음부터 이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중국의 그 북핵 문제에 대한 역할, 또 평화와 통일 과정에서 역할이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장관님,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는 알겠는데, 네. 근데 그렇게 뻔한 정답을 주시면 현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답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교라고 하는 게 네. 양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희망하고 규정한다고 해서 그 당사자들이 그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9월 초 방문에. 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9월 초 방문. 조금만 제가 더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라든지 이런 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려 좀 죄송합니다만 미국의 일방성들이 관철이 되어서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륙 세력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홀해지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적대적인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그 나라를 내치는 듯한 느낌들 그쪽 나라들이 갖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그들을 위무하고 달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니까 다른 유인책들을 주어서 뭔가 예전의 과정들을 복원시켜낼 수 있는 그런 지렛대가 있냐는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네. 작년 9월 초 중국 방문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좀 긴밀히 공조하는 목적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또 이어서 이제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은 저희가 한일중 정상회담을 2년 반 이상, 3년 반 이상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주도로 2년 동안의 노력 끝에 이제 중국을 동의시키는 그런 중요한 그런 또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이 동의해서 작년 말에 한일중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이제 열리게 됐다는 거, 정상화됐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저희의 지금 최근 사드 이후에 그런 한중 관계 관련해서 이제 우려가 이제 있으십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저희 입장에서 한미일 삼국 간의 이런 안보 협력을 이제 강화하고, 대화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은 중국을 겨냥하거나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것은 금년 들어 제가 모두에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이제 미국도 일본도 위협을 느끼고 또 미국도 위협을 느끼고 저희는 또 두말을 나이거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대화를 이제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양국 관계가 사드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국이 손상되지 않도록 저희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를 이제 현재 또 검토하고 있고 또 중국과도 앞으로도 이제 얘기를 소통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중국도 그동안에 이제 한중 관계가 역대 가장 좋았던 관계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최근까지도 지금 사드로 인한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전히 한중 관계는 계속 발전될 것이라는 얘기를 주한 대사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계속 한중 관계가 정치, 경제, 안보 또 이런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이거 발전할 수 있도록 양측 모두 노력하도록 이제 제가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장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은데 여기서 그 많은 말씀을 토론할 수는 없는 거고요. 좀 말씀하실 때 제가 아무리 사퇴하라고 그랬다고 기분 나쁘시다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메모만 보시고 말씀하십니까? 얼굴 보시면서 말씀 주십시오. 눈 쳐다보면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저는 여전히 장관님이 그 직에 머무르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장관님이 무엇이 미워서가 아니라 국무위원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 그 외교적 측면에서도
지금 한국 외교가 대한민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주도적으로 관철시켜내지 못하고 NSC라든지 아니면 부처 내에서 다른 어떤 뭐 제가 보기에는 매파 강경 세력의 일변도에 외교부가 그냥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처참한 현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만두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퇴하실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이 국정 공백 그래서 제 식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NSC 내에서도 통일부라든지 아니면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이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당당하게 좀 소신 있게 발언하시고 당당하게 맞서서 대한민국 외교가 정말 이렇게 뭔가 이 새로운 측면으로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균형하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주도적 역할을 정부 내에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네, 뭐 제가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자리에 대해서 초도 연연하지 않고, 또 그러한 각오하에 어떠한 그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또 어떠한 회의체에 있었든지 간에 항상 제 입장을 분명하고 소신껏 전달을 하고 전달해 왔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 임기의 마지막까지 하여튼 이런 그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임무를 마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인데 거기 법안 소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쟁점 법안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어서 좀 늦게 온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아주 매우 격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직자들은 특히 아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때 특히 외교부는 어려운 일도 많고 또 국가의 대외 신인도 이런 것도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아주 국가적 소명이 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에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답변을 듣기보다 제가 좀 몇 가지로 이렇게 질문을 먼저 나열을 좀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과정이 몇 개월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언론을 중심으로도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힐러리 후보의 당선을 확정시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사실 이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우리에게는 사실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또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나 하는 걱정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다른 또 뉴스나 이런 거를 보니까 트럼프 후보 측에서 이제 당선자인데, 당선자 측에서 우리나라의 언론과 국민이 일방적으로 힐러리 후보를 지지했다 하는 이런 그거를 알고 있어서 상당히 초반부터 좀 부정적이고 우리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제가 기사를 또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형평성 있게 잘 준비했다고 이제 말씀은 하시겠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좀 하여튼 우리가 좀 제대로 이 트럼프 당선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나, 이런 걱정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발전 자체가 한미 동맹에 아주 기반해서 성장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느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 이런 게 우리나라에 아주 모든 전방위적으로 큰 영향을 이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에 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 번은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했다가 또 한 번은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겠다는 등 우리로서는 상당히 일관성 없게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제 판단하고 계신지, 조금 이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걸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 10월 20일인가 뭐 이 10월 말경에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그 북한의 그 대미 외교 라인과 미국의 북핵 전문가들이 접촉을 그 한 것이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북한 측에서도 상당히 그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한성열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 또 장일훈 주 유엔 차석 대사 등 상당한 그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는 이제 민간인 신분이라고 하지만 미국 측에서도 이 사람들이 또 힐러리 정부가 특히 들어설 경우에 입각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가진 인사들이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거기에 관여했던 그 인사 중에 트럼프 정부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즉 그 트럼프 정부가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북미 간에 직접 대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금년 내내 그 북한 정부가 이렇게 과격한 무력 시위를 하고 하는 그런 도발 행위가 사실은 새로운 미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이런 또 진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면 북한의 이런 무력 시위나 도발이 조금 뭐 완화되면서 북미 간의 접촉을 시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그 생각을 좀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그 지난 2월에 그 CBS라는 그 미국 CBS 토크쇼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에 대해서 특히 그 김정은을 통제하는데 그 중국의 힘을, 중국의 역할을 굉장히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는 게 아닌가,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던데, 실제로 그 미국이 중국에 상당한 그 제조업이나 이런 거에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로 한다고 해도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그런 그 궁금증을 가져봤습니다. 뭐 굉장히 그 기본적인 예,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대외 정책, 또 대한반도 정책이 아직 이제 그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 미리 예단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좀 아직 이르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11월 초 정상 통화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동맹과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과 100% 같이 하겠다, 함께 가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통화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이어서 저희 그 지난 한 열흘 전에, 2주 전에 그 정부의 고위 대표단이 이제 워싱턴을 가서 트럼프 측의 이제 그 외교 안보 보좌진들과 광범위하게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도 이런 북핵 문제의 그 엄중성과 시급성을 포함해서 저희 동맹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또 공화당이 이제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의회의 그런 전반적인 그래 강경 기조가 좀 전체적으로 계속 유지될 거라는 그런 이제 판단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 있었던 그 트랙 2 말레이시아 접촉은 미국 정부가 누차 밝힌 것처럼 미국 정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민간선에서 늘상 해오던 그런 이제 민간 비하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그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인사들은 민주당계 인사이기 때문에 공화당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사실상 없는 것으로 되게 알려지고 있고요. 뭐 이런 것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뭐 직접 대화를 예고하는 그런 시사로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이 앞으로 그 이제 이런 무력 시위 또는 전략적인 도발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미국과 협상을 이제 그 도모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말씀 관련해서 저희로서는 아까 제 모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북한이 지금 5차까지 핵실험을 하고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그런 하나의 평화공세 차원에서 진정성이 없는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미국 행정부, 신행정부와 여러 가지 저희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하고 또 같이 지금과 같이 공조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할 관련해서는 이제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많은 관심 있는 분야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어떤 분야에서는 이제 그런 역할을 더 이제 독려하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좀 더 경쟁적인 측면 또는 압박적인 측면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행정부의 관련 인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임명이 되고 어떠한 정책으로 이제 정책을 위반하느냐에 따라서 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도 저희가 한미 간에 많이 이제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